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12월 FMC 앞두고서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도 그런 분위기가 계속 반지가 되고 있죠. 지난주 계속 내리다가 금요일만 해도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여서 오늘도 좀 이어질까 싶었는데 역시나 다시 내려갑니다. 코스피도 코스닥도 소폭 내려가면서 파란불 들어오고 있는 월요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CPI 지수 발표 그리고 FMC를 앞두고 우리 시장 경계심이 점차 커져만 가는 분위기입니다. 한 주 시작부터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도 오늘 콘텐츠 관련주들 그리고 5G 관련주들은 상당히 좋은 흐름 가져가는 시장입니다. 오늘도 이런 시장 흐름 반영해서 대진표를 짜봤으니까요. 이상형 월드컵 통해서 내가 가진 종목들 혹은 또 갖고 있지 않더라도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행일 전문가님 그리고 윤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하는 8개 특징주입니다. 지금부터 대진표를 먼저 공개해드리죠.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진하는 콘텐츠 주들부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한알령의 발목을 잡혔던 콘텐츠 관련주들인데요. 요새 보면 중국 OTT 업체에서 한국 드라마가 공식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수의 기대감이 억눌렸던 콘텐츠주들의 주가를 강하게 밀어올리는 흐름인데요. 콘텐츠 제작의 강자 스튜디오 드래곤이 1라운드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상대로 나온 종목은 그 모 회사죠? CJ ENM입니다. 자, 부모 자식 간에도 양보할 수 없는 이상형 월드컵의 냉혹한 승부. 잠시 후 1라운드를 주목해 주시고요. 네, 2라운드 결도 다르고 사이즈도 다른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건설기계 관련주에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5G 관련주에서는 HFR이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이 네옴시티 기대감으로 주가 많이 움직였던 종목인데 오늘은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과 더불어서 북미 지역과 동남아 그리고 중동 등 자원 보유국을 중심으로 판매와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에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HFR은 최근 글로벌 5G 가입자 수가 연내 10억 명을 돌파할 것이라는 모멘텀과 더불어서 이 5G 인프라 투자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주가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은 2라운드를 기대하시죠. 자,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중국과 연관성이 상당히 좀 깊은 종목들이군요. 엔터와 게임주들의 대결입니다. 역시나 중국에서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서 일상 회복에 돌입할 거란 전망, 한알령 해제도 그렇고 이에 따른 수혜의 기대감인데요. 오늘 엔터주들 중에서는 JYP 엔터 같은 종목은 신고가도 돌파를 했죠. SM은 지금 박스권의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쪽에서 뚫어줄 수 있을까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펄어비스를 보시면요. 지난 10월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횡보세만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아주 완만하게 상승해주고 있죠. 자사의 대표 작품인 검은 사막 모바일과 관련해서 신규 캐릭터에 신규 서버까지 다시 띄우려는 계획을 다지면서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3라운드 엔터와 게임의 오락 대결도 기대해 주시죠. 네, 4라운드 최근 시장에서 상승 탄력 받고 있는 제약 바이오주 두 종목의 대결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한미사이언스, 2014년부터 매년 12월에는 무상증자를 발표해온 기업이죠. 올해도 무상증자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에 맞붙는 영진약품은 중국의 방역 완화에 의약품 사재기 현상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이렇게 8강의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대진표를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일단 먼저 오늘도 시장 이야기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무역의 날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가 세계 6위로 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을 꿈꾸는 그런 전망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문제는 무역의 적자 규모가 요새 계속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난 11월까지 8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흐름이었고요.
12월만 해도 열흘 동안 지금 50억 달러 가까이 적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그래도 청사전이 그려지는 그런 분야로 꼽히는 게 뭐 방산이라든지 원전, 그리고 특히 오늘장에서 빛나고 있는 K 콘텐츠, 이런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기대감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침 오늘 대진표에도 콘텐츠주들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요새 뭐 콘텐츠주들의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이 무역 적자 분위기를 극복하는 키, 콘텐츠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역시나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죠. 뭐 K 방산,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이 새롭게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분야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또 이야기를 한 게 역시나 K 컨텐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시작을 했었던 그런 이제 이야기 자체가 중국의 이제 OTT에 새롭게 우리나라 드라마가 방영이 된다라는 이야기였죠. 네. 아무래도 이 계속적으로 규제가 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중국이었기 때문에 OTT가 좀 열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이제 이 중국과 한국 간의 어떤 외교 기대감들 재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러한 뭐 어느 정도 시장에 어떤 기대감들이 작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었던 부분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이 다시 한번 또 외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그 다음에 뭐 K 컨텐츠들의 계속적인 어떤 외형 성장성들,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이번 달 들어서 아바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또 올라오고 있잖아요. 저도 보고 보러 가려고요. 네, 저도 아바타 1은 그냥 하이라이트만 보고 이제 아바타 2는 보러 갈 예정인데 아바타 2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 재벌집 막내 아들, 뭐 저는 살짝 좀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핫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네,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주말에도 친구들끼리 저희가 또 이 톡방이 있는데 거기서 재벌집 막내도 정말 재밌다. 꼭 봐라. 약간 주변에서 이제, 저만 안 봐요. 네, 저도 아직까지 안 봤거든요. 다들 그 얘기더라고요. 엄청 재밌다고 이제 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K 콘텐츠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아바타뿐만이 아니라 저는 또 기대하고 있는 게 그 안중근 의사님 이제 일대기 관련해서 이제 이 뮤지컬 정성화 배우님이 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번 달에 영화로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좀 기대 중인데. 그게 나오는군요. 또. 네, 그것도 보러 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번 달에 극장가에 좀 활기가 돌 만한 그런 이제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콘텐츠주들을 둘러싸는 환경 자체들이 마침 타이밍 좋게. 그렇죠. 예. 타이밍 그러네요. 좋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마침 또 2차 전지 쪽에서 대형주 쪽에서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던 그렇죠. 그런 네. 흐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제 들어갈 때가 필요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중국 OTT 관련돼서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콘텐츠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수급이 좀 쏠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뭐 웹툰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OTT 드라마 등등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 내년까지도 계속적인 성장 이뤄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어떤 상승들은 아무래도 이 시장의 분위기가 저는 분명히 한몫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수급이 들어갈 부분들이 좀 많이 없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리고 이제 내일 해가지고 CPI, FOMC 연속적으로 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동성 자체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콘텐츠 쪽에 이 수급이 좀 많이 몰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상당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많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슬슬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FOMC 이후로 약간은 바뀔 수가 있다라는 점은 약간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해서 지금 현재 이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은 슬슬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콘텐츠 관련주 중에 좀 더 이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확실하게 좀 선별적인 매매가 필요하다라는 점,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이제 오늘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상승이 나오지 않다가 오늘 이제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그런 흐름 보였거든요. 아마 콘텐츠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내년에 대한 실적이 기대가 되면서 새롭게 또 떠오를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상승이 잘 나왔었던 종목들은 슬슬 어느 정도 이 시장의 분위기도 있으니까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콘텐츠주들을 둘러싼 환경들이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좋은 환경들, 타이밍도 딱딱 떨어지면서 주가도 크게 올려가는 분위기에서 이 콘텐츠주들에 대한 전략,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있습니다. 채팅창도 보니까 와,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송중기 씨 얘기로 지금 2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창원의 집 첫째 아들도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창원의 집 첫째 아들이요?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윤경 전문가님, 이 경기 침체와 수출 감소, 콘텐츠 쪽으로 좀 극복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우리나라의 그 가장 큰 먹거리 산업 섹터인 이제 반도체 네. 이 부분이 지금 수출이 지금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 정도 수출이 급감을 했고요. 우리가 또 중국 쪽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반도체 또 수출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매출 확대를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중요한 거점인데요. 지금 뭐 글로벌 악재뿐만 아니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수요 급감, D램 가격 하락, 또 각 그 반도체 기업들의 이 재고 네. 부담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최근에 맞습니다. 또 이제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수출길이 더 이제 어떤 어려움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정부나 그 화물연대나 각자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각자 주장하는 부분도 이제 뭐 서로 틀린 말도 아니고 다 안배를 해야 되는데 여하튼간에 이제 그 파업으로 인해서 수출길이 더 어려워지고 수출이 지금 급감하는 이런 부분에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이제 지금 대안으로 마침 중국에서 이제 방역 완화, 방역 정밀화로 가면서 한알령을 갖다가 이제 푸는 한마디로 이제 그 사드 보복으로 인해서 5년간 넘게 빗장을 잠궜던 그 부분을 예. 갖다 이제 풀어줬기 때문에 정말 오래됐군요. 예, 지금 어려운 이런 수출길에 있어서 이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 예전에 그 김구 선생님께서 이제 네. 그 독립을 앞두고 가장 큰 소원이 문화강국이 되는 게 가장 큰 소원이라는 말을 하셨듯이 그렇습니다. 역시 선견지명을 그 선생님께서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전 세계 한류붐, 예. K-팝 열풍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어려운 이 경제 상황, 반도체 어려운 부분에서 대안으로 이제 콘텐츠, K 콘텐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그 콘텐츠 진흥 연구원에서 전 세계 이제 5개국을 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콘텐츠, K-팝, K-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노력을 지금 뒷받침하고 있고요. 특히 동남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상당한 좋은 시장입니다. 예. 이슬람 국가긴 하지만은 인구가 2억 7천만 정도 돼요. 굉장하군요. 거기다 이제 젊은 층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갈수록 인구가 줄면서 젊은 층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쪽은 이슬람 국가면서도 이런 우리 K 문화 콘텐츠를 갖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네. 젊은 층들이 열광하고 시차가 없어요. 음반이라든지 어떤 드라마 나오면 바로바로 반영되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제 이런 어려운 시기를 K 콘텐츠가 극복할 수가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도 전 세계 50개국 OTT 시장에서 네. 열려가지고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문화 K 콘텐츠가 중요하냐? 지금 어려운 수출길, 수출이 안 되고 이제 무역 적자 있는 와중에서 이런 K 콘텐츠 문화가 보급되면서 국가 이미지, 브랜드, 예. 그런 게 상당히 격상이 됩니다. 산업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이게 영향이군요. 단순히 문화만 보급되는 게 아니라 문화에서 파급되는 예. 국가 브랜드 이미지, 어떠한 이제 우리 국가에 대한 선호도, 그 젊은 층들이 선호하면서 열광하는 그런 한국 하면은 그게 바로 실생활에 이제 생활에 밀접돼서 수요, 상품, 수출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또 따라서 열릴 수 있다. 예. 이 부분에선 K 콘텐츠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어려운 그 부분 경제 상황, 반도체 어려운 부분을 K 콘텐츠가 이제 대안이 좀 되면서 더 확장하면서 더 정부하고 민관이 합동해서 더 시장을 열고 우리 K 콘텐츠 문화를 보급하는 쪽으로 더 나가야지 증시와 경제에 영향과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K 콘텐츠의 강세가 시장의 활로를 좀 마련해 주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는 오늘장에 마련한 종목 대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8강의 1라운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8강의 1라운드 대결 마침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콘텐츠 관련된 대표 종목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NM의 대결로 한번 꾸려봤거든요. 자, 이 모자의 대결입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이렇게 맞붙게 됐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어디로 갈까요? 저는 조금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 스튜디오 드래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골라주셨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선택은요? 저도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스튜디오 드래곤을 골라주셨는데 김영일 전문가님 역시 모회사 CJENM보다 그동안 스튜디오 드래곤의 활약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맞아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이제 이름처럼 승천을 네. 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로 이제 승천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저는 이제 이 컨텐츠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이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좀 벌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 재작년이었나요? 스위트홈 이제 시즌 1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아마 이제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웹툰도 먼저 이제 봤을 만큼 굉장히 또 팬인 그런 이제 작품인데 네. 이제 스위트홈 2를 이제 필두로 해서 전체적으로 내년에 상당히 넷플릭스향으로 여러 가지 작품들이 좀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와 이제 계약 연장을 상당히 좀 우호적인 조건으로 잘 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캐시카우는 분명히 좀 작용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약간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이제 새롭게 할리우드 작품을 좀 진출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더 빅도 프라이즈라고 하는 이제 할리우드 작품을 또 새롭게 만드는데 제작비가 약 전체적으로 봤을 때 2,200억 수준이다라고 하거든요. 2,200억 원이요? 예, 그러면은 스튜디오 드래곤의 한 해 매출이 한 3배 정도 수준입니다. 대단한데요. 네,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한 대작으로 불렸었던 게 이제 뭐 미스터 선샤인, 뭐 예. 그다음에 뭐 아스달 연대기 이 정도가 있는데 그 작품들도 한 해당 한 15억, 30억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제작비 정도만 해도 약 한 3, 4배 정도까지도 이제 올라가는 굉장히 좀 이 어느 정도 캐파가 큰 그런 작품을 다루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역시나 이제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이돌 그룹 중에서도 방탄소년단이 그렇게 이제 하이브를 좀 끌고 올라갔었던 게 미국 시장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벌어들이는 캐파 자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미국 시장에 새롭게 좀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할리우드 작품을 또 새롭게 만든다라는 부분은 앞으로의 이러한 외형 성장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발걸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엔터주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CJ ENM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에 다뤘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 물론 이제 티뱅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영업이익이 좀 감소할 것으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네. 그 외에 뭐 올리브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CGV도 실적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CJ 리프레시 등등 해가지고 자회사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개선이 되면서 내년까지도 상당히 조금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역사적인 바닥권이기 때문에 맞아요. 상당히 이제 맞아요. 저평가되어 네. 있다라고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뭐 코로나 그때 3월 저점보다 더 내려갔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쭉 내려왔잖아요. 예. 그러다가 그제서 금요일 그쯤 돼서야 그때 이제, 좀 올라왔더라고요. 예, 이제 좀 네. 반응을 보인 거거든요. 이제서야 이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까지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 여러 가지 작품 활동들 그 다음에 뭐 미국 진출에 대한 건들 지금 최근에 이제 김혜수 배우님 나오는 슈룹이라는 네. 드라마도 스튜디오 드래곤 거거든요. 굉장히 그렇군요. 또 잘 나가고 있고 해외 또 굉장히 또 잘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또 이 작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가장 높은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서 스튜디오 드래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근데 한편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지금 들어가도 될까 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차트상 보면 좀 사실 마음 쪽으로는 그 CJ ENM 쪽으로 맞아요.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저도 이렇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있듯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역시 다작을 하는 그 네. 드라마 제작사하고 OTT 한알영감과 매칭이 돼서 좀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뭐 대표작은 아시지 않습니까? 뭐 도깨비, 네. 미스터 선샤인, 예. 사랑의 불시착. 대작들이죠. 예, 정말. 워낙 좋은 대작들을 많이 만들었고 스튜디오들은 그거에 한마디 특히 다작을 좋은 네. 제품을 여러 다작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게 다 거의 기록적인 시청률을 네, 했던 네, 맞습니다. 예. 시청률도 뛰어났었고요. 호평도 좋고 거기에 대한 작품평도 상당히 좋았고. 당연히 돈도 그렇죠. 많이 다작도 들어갔고. 만들지만 예. 그 어떤 이제 작품성도 상당히 좋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OTT 한알령 해지와 함께 본격적으로 한번 스튜디오 드래곤이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네. CJ ENM은 뭐 이제 자회사들의 그런 이제 앞으로 이제 활약 그런 활동 실적 부분이 이제 기대돼 갖고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한마디로 이제 팔방미인 전략으로 해서 아시아권으로 이제 OTT를 갖다 입지를 강화하려는 여러 노력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상 보면은 CJ ENM이 좀 더 갈 수 있는 네. 그 상승의 폭은 높아 보입니다. 근데 그동안 너무 소외되고 있어서 근데 또 소외되지 않을까. CJ ENM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각화는 하고 있으나 힘을 모아서 분출하는 데는 좀 시간이 좀 걸리면서 더디게 올라갈 수 있고 지금 때와 물이 만난 물 들어올 때 노절한 말이 있거든요. 많이 좋아져, 지금 이제 지금. 중국과 관련해서 OTT 하는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 다작 이 부분이 더 빛을 발할 수 있고 더 성장성, 지속성이 있다. 이 부분에선 차트상에 있어서는 예. 약간 스튜디오는 올라와 있지만은 추가 동력은 스튜디오 드래곤 쪽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점수를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두 분 다 스튜디오 드래곤을 골라주셨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와, 와, 거의 막 땡이네요. 끌렸네요. 네. 자, 그래도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스튜디오 드래곤이 조금 더 가져갔습니다. 53% 득표를 하게 됐고요. 이렇게 4강 진출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네, 그러면 CJ E&M 간에서는 가격 전략 윤겸 전문가님 얼마로 네, 잡으실까요? CJ E&M은 이제 다음 목표치를 좀 보수적으로 잡겠습니다. 네. 12만 원대 이제 매물대가 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예. 12만 원 몰려 있으니까 12만 원을 통과하는 걸 갖다 1차 목표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콘텐츠주들 활약이 대단하기 때문에 두 종목 다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CJ E&M 가격 전략은 12만 원으로 윤겸 전문가님께서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 건설기계 대 5G 관련주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보시죠. 2022년 하반기의 대표적인 종목군이라고 꼽는다면 우크라 재건, 네옴시티 이쪽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건설기계가 그래서 굉장히 잘 갔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9월부터 주가 거의 2배 올라온 종목인데요.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실적 개선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증권사 호평도 나오면서 오늘장 또다시 강세를 보이고요. 그리고 상대가 HFR, 5G 관련주들이죠. 다시금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5G입니다. 그동안 5G 침체기에도 가장 그중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였던 HFR인데요.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현대 두산인프라코어와 HFR의 대결 지금부터 펼쳐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두 종목의 선택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사실 두 종목이 또 많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근데 지금은 저는 HFR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5G 알겠습니다. 이 김영일 전문가님 선택은 HFR이었고요. 그럼 윤겸 전문가님 선택은요? 네, 오늘 좀 핫한 이슈가 나왔어요. 네. 5G 관련해서 HFR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요즘에 사실 그동안은 HFR 같이 5G 관련 종목들 나오면 거의 선택이 안 됐는데 요즘에 계속 5G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만큼 김영일 전문가님, 지금은 절호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 왔었던 게 5G잖아요. 네. 사실 이제 저는 진작에 올해부터 조금 주목을 받았어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했었던 업종이었습니다. 뭐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었고 그러면서 5G 종목들, 기업들은 점차적으로 이제 실적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5G 업황이 워낙에 좀 시장에서 소외가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마찬가지 올해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소외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올해 말 넘어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또 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가 이제 않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 북미향 투자들, 그 다음에 뭐 국내에서도 이 5G 인프라 관련된 부분들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HFR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솔리드나 이노와이어스 등등 해가지고 전체적인 통신 장비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HFR 같은 경우에도 이 내년에 어떤 기업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 5G 관련주들은 혹시나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좀 소외되는 일은 당분간은 좀 없지 않을까. 이제 좀 어느 정도 주목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반면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워낙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죠. 그렇습니다. 갖고 있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오늘 이 프랑스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렇죠.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또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이 추가적으로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중국이 만약에 리오프닝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 건설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마찬가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의 건설 기계에 대한 부분도 수요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IRA, RMA 법안까지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현지의 공장을 좀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건설 기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제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태까지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그런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뭐 추가적으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는 있으나 다만 지금 현재 상태는 수익 볼 폭은 약간은 적어 보이는 상태에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좀 높아 보인다라는 점. 워낙에 상승이 많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약간은 횡보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물대에 살짝 부딪히면서 횡보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 말뜻은 무언가 새롭게 또 이 끌어올려줄 만한 매물대를 돌파해줄 만한 어떤 원동력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뜻인데 지금 당장에 어떤 그런 원동력이 나올 만한 이슈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재해 보입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이 시장에서 주목도가 필요하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 같고 상대적으로 HFR은 저번 주부터 계속적으로
5G 업종에 대한 어떤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HFR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약간 지금의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HFR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오늘 뭐 좀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 인도 그 이동통신 가입자가 한 4억 2천만 명 된다고 그래요. 사이즈가 이거 다르네요. 우리 전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되는데 거의 뭐 9배 이상, 8배 이상, 거의 뭐 10배 가까이 된다고 봐야죠. 그런 시장을 이제 공략을 해서 인도의 통신 최대 사업자 1, 2 사업자하고 이제 이런 5G 장비 관련해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이제 언급이 나왔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작년 뭐 올해 계속해서 5G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그 어떠한 이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라든지 주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모습은 좀 못 보여줬어요. 지지부진한. 정말 지겨웠습니다. 지지부진하게 흘러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또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뭐 통신 사업자들이 또 5G나 LTE 쪽에 이렇게 그렇게 투자하지도 않는 시장, 그런 이제 분위기가 엮어지다 보니까 5G가 이제 맥을 못 쳤는데, 드디어 이제 북미 시장 개척이라든지 인도 시장 진출이라든지 이제 앞으로, 외부적으로 이제 5G 시장끼리 열리는 부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 왔다. HFR도 이제 북미 시장에서 이제 어워드 수상 경력도 있고요. 이제 글로벌 시장 이제 확대하는 진출, 늘어가는 부분이 이제 드디어,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보여줄 때가 왔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사실 재건 관련해서 많이 이제 수혜도 좀 받았었어요. 주가도 많이 굉장히 올랐었고요. 맞습니다. 반영도 됐었고요. 근데 이제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제 늘어지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재건에 대한 수혜의 약발이 이제 약간은 이제 좀 정체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 가지 더 기대할 수 있는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현대 두산 인프라코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대형 이제 이런 이제 장비 같은 것도 들어가고 인프라 부분을 또 다시 개척할 수 있고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조금 좋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현재.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5G에 지금 드디어 햇살이 좀 들었고 본격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저점을 딛고 추세 상승할 수 있는 타이밍에 와 있다. 이런 부분에선 HFR에 좀 점수를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승부도 두 분의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HFR로 골라주셨거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HFR이 역시 많이 득표를 하게 되는군요. 64% 가져갔고요. HFR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관해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세워야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고점이 좀 확실하게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8,800원 안내드리면서 지금 당장 접근하는 것보다는 눌렸을 때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조금 지금 당장보다는 눌림목에서 접근하라는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가격 전략은 현재는 8,230원 구간인데 8,8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전략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 엔터 대 게임의 대결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사계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중국에 대한 이야기,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요, 비단 콘텐츠만 올리는 게 아닙니다. 중국 관련된 그 매출 비중이 높은 관련주들 다 올라가고 있죠. SM, 엔터와 함께 펄어비스 게임 이쪽도 같이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SM과 펄어비스 오늘장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인데요. 과연 이 두 종목의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저는 SM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SM이요. 알겠습니다. 자, 엔터로 가주셨군요. 자, 김영일 전문가의 선택은 SM입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선택은요? 차트를 보면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SM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이번에도 SM으로 의견 일치가 됐습니다. 자, 먼저 김영일 전문가님. 펄어비스 얘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요거 주가 정말 바닥권에서 잘 안 움직이는데 아직도 타이밍을 안 왔다 이건가요? 일단 주요한 캐시카우가 기존의 게임인 검은 사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해보셨나요? 검은 사막? 저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습니다. 저는 해봤거든요. 예. 한 몇 개월 정도 해봤는데
굉장히 이제 재밌습니다. 네. 재밌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도 많은데 이제 리니지와 약간의 이제 차이점을 본다면 리니지는 상당히 이제 과금에 대한 유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분 나쁘지 않게 매니아층들이 과금을 잘 할 수 있게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주요한 캐시카우로서 잘 활약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검은 사막은 굉장히 할 컨텐츠 거리가 많은데 네. 이러한 과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크게 유혹을 한다라고 보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매니아층들은 과금을 많이 하겠지만 네. 상대적으로 이제 라이트하게 하는 사람은 굳이 이제 과금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굉장히 좀 접근성이 좋은 게임이지만 네. 반대로 봤을 때 길게 보면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은 그러네요. 상당히 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네. 없다라고 이제 봐야겠죠.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이제 이 신작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최근에 검은 사막을 좀 이제 어느 정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다시 한번 이제 업데이트를 한다라든지 혹은 네네. 컨텐츠들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만들고 있지만 결국에 이러한 노력들은 기존에 이제 이 검은 사막의 캐시카우로 하던 역할들을 점차적으로 이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노력들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이제 신작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신작이 붉은 사막 그 다음에 도깨비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다 밀렸죠. 저도 이제 근데 뭐 당연히 나오면 또 할 예정이거든요. 네. 굉장히 또 영상들을 봤는데 재밌어 네. 보이더라고요. 도깨비 기대감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 도깨비는 또 저희 뭐 사촌 동생들, 애기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이제 게임인데 뭐 이제 그러한 어떤 게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네.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또 그 시기는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네. 붉은 사막 같은 경우도 내년 한 후반기는 되어야지 나올 거라서 그때까지는 이제 검은 사막을 최대한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검은 사막 그렇게 이제 과금에 대한 어떤 이 유혹이 네.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게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이제 어떤 이익성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최대한 이제 이 내년 하반기까지 신작이 나올 때까지 어떻게 이러한 이 이익성을 좀 개선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당장에는 그러한 이제 이익성이 개선될 만한 흐름은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 현재 SM 같은 경우에 네. 사실 이제 저는 이 두 종목을 고르기가 약간은 조금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죠? 엔터주들은 이제 항상 이 나올 때마다 좋은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동시에 수익이 보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조금 올라가면 바로 내려오고, 조금 그렇죠. 올라가면 바로 내려오고. 항상 이제 박스권에서 대응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저점 왔을 땐 그냥 잡으시면 되고 네. 고점 왔을 땐 그냥 파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슬슬 지금 현재 엔터주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 나올 때가 그러네요. 됐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뭐 좋은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뭐 엔터 4사죠 이제 하이브까지 네네.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그룹이 11그룹이 나올 거다라고 해요. 정말 많이 나오네요. 굉장하네요. 이제 뭐 이제 5세대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벌써요? 저는 사실 이제 SM의 카리나고 카리나 그다음에 네. 에스파 이렇게 에스파,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알았거든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5세대로 빠르네요. 넘어가면 네,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룹들이 좀 잘 파악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찌 됐든 지금 현재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인해서 내년까지도 실적 개선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에 엔터주들은 매물대가 굉장히 좀 두터운 종목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 도달하면은 그만큼 이제 차익 실현이 쉽게 나오고 예. 저점에 도달하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쉽게 상승이 나오곤 합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서 약간은 접근이 꺼려지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펄어비스보다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서 SM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 펄어비스를 고르기에는 약간 지금 모멘텀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네, 어떻게 두 종목 보시나요? 좀 비교해 보면은 이제 SM은 차트상 조금 높은 곳에서 좀 맞아요. 애매해요. 고공이라 네. 상단인데. 어지러지라고. 예. 네. 또 펄어비스는 저점에서 별로 움직이지 않는 기운이 답답함. 없어요, 이 친구는. 두 종목 저도 선택을 하는데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SM, 펄어비스보다 SM이 조금 더 장점이 좀 내년에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있다. 왜냐하면 네. 실적 부분에서 이제 어떠한 이제 전환,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보이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공연 문화가 내년부터 좀 더 확대되고 리오프닝 그 재개와 함께 그렇죠. 또 공연 문화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에다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OTT 한알령도 풀었기 때문에 그런 예. 여파 분위기가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적과 실적을 뒷받침해주는 공연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게 가장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가 이제 그 지분 부분, 그 내부 구조 그렇습니다. 부분인데 라이크 기획, 이수만 회장의 라이크 기획 부분하고 이제 분리하는 분리가 됐죠. 이런 네. 부분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적과 주주들한테 플러스 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차트상 고공이 고점이어서 좀
약간은 좀 부담스럽긴 하나 네. 펄어비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제 검은사와 그 뒤로 이제 붉은사막, 도깨비 같은 게 또 더 추가 신작이 나와줘야 되고 네. 특히 이제 검은사막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과금 부분이라든지 약간 대중성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약간 해소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다. 예. 그리고 이제 해외 진출해서 다각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개선점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유저들의 그런 욕구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다 좀 더 보완해야 된다. 풀어야 될 것들이 예, 좀 있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고점과 저점이긴 하나 네.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SM 쪽에 조금 점수를 더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SM으로 선택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두 분 다 SM 골라주셨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역시 SM의 승리입니다. 61% 가져갔고요. SM 이렇게 4강으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펄어비스 관에서는 가격 전략 윤겸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다음 목표가 이제 거의 5만 원 가까이 왔는데요. 5만 원을 돌파한다면 5만 5천 원대, 5만 5천 원대가 이제 매물대가 상당히 몰려 있거든요. 예. 5만 원 통과해서 5만 5천 원까지 한번 열심히 가라고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펄어비스 일단 1차적으로는 5만 원을 돌파해 주냐가 관건이고 그 2차적으로는 그 이후에 5만 5천 원까지 봐도 좋겠다는 말씀 해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네 번째 라운드 제약 바이오주 두 종목의 대결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4라운드로 가보시죠. 이번에는 제약바이오 대결입니다. 중국 코로나19 방역 완화가 여기도 영향을 미칩니다. 각종 의약품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제약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한미약품의 모회사인 한미사이언스는 매년 또 12월에 발표했던 무상증자 요 기대감도 반영되는 모습이고요. 영진약품은 오늘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면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 종목 가운데 승자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부터 가려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일단 두 종목이 참 사이즈가 다른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좋게 본 두 종목이거든요. 그래요? 네, 네.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좋게 본 한미사이언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김영일 전문가의 선택이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이번에도 선택이 일치할까요? 1라운드는 네 종목이 다 그냥 갖다 8강 버리는 전부 다 똑같네요. 네. 네. 다음 8강전에서는 어떻게 바뀔지는 4강에서. 4강에서 예, 알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로 한미사이언스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분 다 한미사이언스 골라주셨고요. 김영일 전문가님 한미사이언스 골라주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최근에 저는 시장에서 바이오,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가 상당히 눈여겨 볼만하다라고 이제 많이 좀 말씀해 말씀을 주셨죠. 네.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중국에서 의약품 사재기가 좀 일어날 것이다. 때문에 이제 의약품 사재기가 일어나면 마찬가지로 제약 쪽도 같이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한미사이언스, 그다음에 이제 영진약품 둘 다 이제 그러한 분위기를 분명히 좀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나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까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상승이 나온다라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이러한 이 제약에 대한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잘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 영진약품은 사실 종목으로서 어떤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는 상당히 이제 꺼려지는 그런 종목이기는 하나 예. 오늘 이제 이 시장의 분위기 어느 정도 이 중국에 대한 어떤 이 방역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방역 완화는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중국 사람들이 또 우리가 저번 주에 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굉장히 몸을 건강에 또 미쳐 건강에 있죠. 미쳐 있는 네.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약에 대한 어떤 사재기 행렬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컨텐츠 관련주들을 봤을 때 처음에는 중국 OTT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다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바타 등등 해가지고 기대감들이 이어져 왔잖아요. 저는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은 이러한 기대감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1월 달에 이 학회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추가적인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여전히 바이오, 제약, 그다음에 헬스케어 쪽을 굉장히 또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고 예. 아직까지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서 최근에 거래량이 잘 들어온 종목들 굉장히 좀 눈여겨 보아야 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영진약품은 오늘 이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이제 차익 실현 관점으로 조금 이제 보내주어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한미사이언스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이제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이 한미약품의 이제 이 지주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에 이제 자회사들이 좀 지금 현재 잘 나가는 상태에서 최근에 네. 또 이 한미 헬스케어를 합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한미 이 전체 헬스케어 쪽의 어떤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발돋움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내년에 이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시장에서 단기적인 모멘텀 아주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한미 사이언스 오늘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알겠습니다. 마지막 4라운드에서 한미사이언스 공헌을 또 해주셨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도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 골라주셨는데 이유 한번 더 들어볼까요? 네. 그동안 뭐 제약바이오가 참 고전을 면치 못하고 언제 한번 제약바이오에는 이제 햇살이 드나 다들 투자하신 분들 물려가지고 지금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그런 보통 아니죠, 보통.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역시 세상 이치는 돌고 돈다고 주식시장도 이제 돌고 돌아서 제약바이오가 조금씩 움직이는 물론 이제 크게 뭐 아주 엄청난 그 시너지를 좀 뿜어내지 못하고 있지만은 여하튼간에 좀 시기와 때가 지금 이제 마침 어우러서 오고 있다 그런 생각을 들고요. 네. 특히 이제 한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2014년에 무상증자를 한번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이제 기대감으로, 무상증자를 한 번 더 한다는 그 부분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좋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에 오늘도 반영이 돼서 움직였던 부분이 있고요. 영진약품 같은 경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이제 방역 완화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의학 체계가 아직도 의료 분야가 부실합니다. 올겨울 12월 뭐 마감하고 1월 뭐 올겨울 지나야 봐야겠지만 사망자가 엄청 나올 거라는 그런 이게 뭐냐면은 역병이나 팬데믹에 대한 시위는 전국 정부가 막을 수가 없거든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체제에 대한 도전은 과감하게 잡지만은 역병의 그 민심의 그 이탈은 못 막기 때문에 풀어준 거거든요. 근데 그에 반대급부로 어떠한 이제 의료 체계가 의학 체계가 아직은 중국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해 사망자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 수요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영진약품 쪽에 많은 오늘 상승이 있었는데 약간 이제 영진약품은 단기간에 오르겠지만 조금 차익 실험 매물이 나올 때도 됐고 해서 한미 사이언스가 좀 더 호재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한미 사이언스로 선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선택 또 한미 사이언스로 일치가 됐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선택까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이번에 압도적으로 한미 사이언스로 갔고요. 한미 사이언스 이렇게 4강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10% 이상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죠. 영진약품관에서는 가격 전략. 윤겸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좀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그러네요, 네. 좀 눌렀다 이제 다시 간다고 가정을 하고 한 4,500원대가 목표로 잡아드리고 매물대가 좀 저항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4,500원까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진약품 일단 오늘 굉장히 상승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눌렸다가 다시 간다면 그때는 4,500원까지 봐도 좋겠다는 말씀 남겨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강의 1라운드는 콘텐츠 대 5G 관련주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2사경 월드컵 4강의 1라운드입니다. 먼저 스튜디오 드래곤이죠. 중국 하달령 해제의 기대감으로 바짝 상승하고 있는 콘텐츠주, 그 가운데 대표적인 종목을 올려봤고요. 자, 그리고 5G에 다시 찾고 있는 전성기일까요? HFR이 올라와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과 HFR 많이 억눌려 있다가 폭발하고 있는 두 종목인데요. 승자가 누가 될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을까요? 여기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께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가주셨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선택도 일치할까요? 지금 분위기는 스튜디오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잘 맞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스튜디오 드래곤 두 분의 선택을 또 받게 됐고, 김영일 전문가님, 5G 이야기를 사실 지난주부터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더 강하다. 콘텐츠 굉장히 좋게 보시나 보죠? 분위기가 이번 주까지는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네, 아직까지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밀어 올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 중국 그다음에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은 이번 주까지는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FOMC 지나고 한 목요일 정도에 한 차익 실현이 슬슬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반면에 HFR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에 이야기가 많이 돼서 오늘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슬슬 뭐 떨어질 때가 됐다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 이제 뭐 분위기 타고 좀 더 이제 뭐 여유주 물고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새 확실히 좀 발빠르게 시장이 돌아간다는 게 이 두 종목 보면서 그렇습니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번 주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역시 HFR을 장 초반에 비해서는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저번 주하고 지금 오늘 또 들어서 이제 한 일주일간 사이 보면 참 이 드라마, OTT 관련 종목들이 뭐 아주 그냥 뭐 날개짓을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당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교를 하자면은 드라마 한알령 OTT 관련은 이제 중국에서 수요가 많고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았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일부러 억지로 눌렀단 말이에요. 그것도 몇 년 동안. 5년간을 눌렀다가 이제 뚜껑을 여니까 그 욕구가 분출하니까 맞습니다. 수요가 많아지고 그 욕구가 아주
치솟아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이제 OTT 드라마, 엔터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5G 종목들은 사실 별 관심이 없었어요. 네. 관심 밖에 눈길도 안 주고 있다가 이제 대외적으로 외국 북미라든지 이제 오늘도 말씀드린 인도 삼성에서 진출한 그런 부분이 이제 호재가 엮이면서 조금씩 눈길이 가고 관심이 가고 있다. 네. 욕구 분출과 수요와 눈길 가는 눈길을 주는 거하고는 좀 비교할 수 없는. 어라 다시 볼까 정도? 네네. 조금 보면서 이제 이제 좀 가겠구나. 그렇지만 이제 OTT 한한령 드라마 이런 관련은 완전히 지금 이제 한마디로 그 끓는 그 불에 기름을 뿌리듯이 예.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아이고, 부분이 있고 뜨거워. 좀 더 갈 수 있습니다. 좀 더 갈 수 있어요. 충분히 하루 이틀에 끝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선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콘텐츠 이야기로 괜히 시작한 게 아니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강한 모습 그리고 평가를 긍정적으로 또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 다 스튜디오 드래곤 골라주셨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땠을까요? 와, 확실히 스튜디오 드래곤이 인기가 좋군요. 80%를 가져갑니다. 결승으로 올려볼게요. 네, HFR관에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전 매물대 부딪히고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4만 원이 주요한 매물대이기 때문에 일단 4만 원 돌파 나오는지 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FR 현재 36,150원 구간인데 4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상황의 두 번째 라운드 엔터 대 제약 바이오주의 대결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중국 코로나19 방역 완화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엔터주인 SM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자, SM 대 한미사이언스 대결, 과연 승자가 누가 될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SM은 그동안 좀 시장에서 최근에 좀 잘 나왔던 종목이고 한미사이언스는 좀 쉬어갔는데 어떤 종목으로 가야 할까요? 차트상 딱 봤을 때 네. 한미로 좀 끌어올려 드리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께서 한미사이언스 골라주셨는데 김영일 전문가 선택은 뭐 뻔한 거 아닌가요? 저번 주에 미리 고르지 말자 했는데 이야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흥분을 해서 계속 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한미사이언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께서도 한미사이언스로 가주셨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SM은 지금 좀 너무 많이 올라왔나요? 네, 조금은 이제 조금 쉬어가면서 조정 국면이다.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물론 이제 OTT 드라마 엔터 관련해서 이제 한한령 관련해서 좀 더 수혜를 받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이제 어떠한 이제 그 공연 문화의 활성화, 예. 아까 전에 이제 어떤 내부 구조, 이제 실적 부분, 주주한테 돌아가는 이익 부분에서 이제 SM이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충분히 SM도 좋은 종목이고 더 갈 거라고 저도 보고 있는데요. 차트상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더, 조금 쉬면서 조정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다가 시간을 딛고 눌림목하고 재상승할 수 있는 그런 차트상의 좀 그림이라고 예상이 들고요. 예. 한미사이언스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중국 이제 코로나 방역 완화, 제약들의 수요, 욕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더 갈 수도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두 번 연이은 무상증자 이런 부분이 호재하고 엮어지면서 차트상 좀 더 동력을 받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더 SM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봐도 한미사이언스가 더 갈 수 있다. 이 부분에서 한미사이언스로 선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한미사이언스 아까는 좀 무상증자에 관한 이슈 좀 얘기 잘 안 해주셨는데 좀 한 번 덧붙여 주시죠. 일단 뭐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은 시장에 또 올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제 또 하겠지라는 기대감 분명히 이제 차오를 수가 있을 것 지금 같아요. 뭐 무상증자 테마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뭐 테마로 봐야겠죠. 예. 워낙에 무상증자 한번 한다고 하면 또 쫙 난리가 올라가 나니까요, 버리니까. 갑자기. 예, 그래서 뭐 충분히 기대감은 갖고 있을 만한 부분인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수급적인 부분을 역시나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 중국 그다음에 뭐 콘텐츠 관련주들이 약간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구간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전히 헬스케어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쪽은 이제 오늘로써 해가지고 추가적인 기대감은 또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한미사이언스가 오늘 살짝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듯 보이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네. 여전히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또 좋은 수익 구간을 줄 것이다 보고 있어서 한미사이언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선택을 받게 된 한미사이언스인데요.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골라주셨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선택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미사이언스 대 SM의 대결입니다. 네, 과연. 한미사이언스 70%를 가져가는군요. 자, 한미사이언스 이번에도 만장일치입니다. 결승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SM에 관해서는 가격 전략 김영일 전문가님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네, SM은 일단 이전 고점이 85,000원 구간 근처 구간입니다. 네. 일단 그 정도 목표가 설정을 하고 지금 당장보다는 마찬가지로 눌림목에 한번 접근해보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 두 전문가님 모두 다 지금보다는 눌림목에서 접근하라는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현재 79,900원 구간인데 85,000원까지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의 대결입니다. 요새 우리 시장에서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중국의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강세를 보여주는 관련된 종목들이죠. 엔터주 그리고 이런 뭐 관련 콘텐츠주들 바짝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결승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의약품 사재기도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미사이언스가 결승까지 진출해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과 한미사이언스 대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이 종목 만만치 않은 대결인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한미를 밀어야죠. 한미로. 알겠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님께서는 한미사이언스고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오늘 선택이 전부 일치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네. 용이긴 용인데 네. 일단 구름 위로 이제 올라가서 잡을 수 없는 네, 용인가요? 꼬리만 이제 살랑살랑 거리고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여기서는 이제 뭐 한미 사이언스로 가야겠죠. 이 무기를 잡아야 된다. 네, 그죠. 이 무기 잡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혁일 전문가께서도 한미사이언스로 가주셨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님, 한미사이언스 스튜디오 드래곤도 너무 좋은데 한미사이언스를 골라주신 이유는요? 차트상 봐서도 일단은 누구나 봐도 한미사이언스에게 접근하고 싶은 마음이 일단 네. 크고요. 무상증자 호재를 말씀드렸지만 이제 무상증자가 일단 그 자체로도 이제 예.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호재거리가 될 수 있고요. 또 유통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네. 이제 재무 부분도 이제 개선이 되고 또 이제 활발하게 거래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 무상 증자는 지금 이런 어려운 증시 시장에서는 정말 핫한 소재거리가 아닐까. 그렇죠. 14년부터인가요? 계속 무상증자 해왔다면서요? 지금?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차트상도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저점 추세 전환에 와 있고요. 네. 중국발 이제 코로나 방역 완화, 그 제약 수요 이런 부분하고 맞물려서 충분히 더 동력을 상승할 수 있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다. 네. 그 부분이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은 충분히 다작도 하고 기업도 드라마도 잘 만들고 제작 작품성도 좋고 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근데 약간의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고 좀 눌림목 구간이 한번 차익성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스튜디오 드래곤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한미 사이언스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도 한미사이언스 골라주셨는데 오늘 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충분히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네. 저는 이번 달이 올해 들어서 가장 분위기가 중요한 달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만큼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 분위기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잘 꾸려 나가야지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달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저는 분위기가 이제 슬슬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또 넘어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한미사이언스가 오늘 상당히 이제 수급이 긍정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제 밀어 올리는 수급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 수익 구간은 분명히 잘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미사이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승까지 두 분의 선택이 딱딱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사실 오늘 이견이 없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대로 맞아 떨어질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네, 선택은 과연? 어땠을까요? 와! 오늘 처음으로 반반 나왔네요. 자, 와, 역시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만치 않네요. 워낙에 좋기 때문에 콘텐츠주들의 활약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은 50대 50으로 골라주셨고요. 자, 그럼 전문가들의 선택이 둘 다 한미사이언스로 갔기 때문에 결론은 확실히 나오게 됐네요. 자, 오늘 최고의 미인주 발표해볼까요? 네, 오늘의 미인주는 제약 바이오주네요. 한미사이언스가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을 누르고 한미사이언스가 미인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가격 전략을 정리해 볼 텐데요. 준우승한 종목부터 알아볼까요? 스튜디오 드래곤 관에서는 윤겸 전문가님. 네, 상징적인 가격이죠. 마디가 10만 원까지 이제 가면은 거기가 1차 목표치가 아닐까 10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굉장히 상승 탄력 좋은 종목이죠. 현재 89,000원대 구간인데 10만 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셨고요. 오늘의 미인주죠. 한미사이언스관에서는 김영일 전문가님.
네, 다음 매물대인 38,500원 안내드리면서 단기적인 수익을 충분히 노려도 좋은 구간이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가격 전략은 김영일 전문가님께서 38,5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상형 월드컵은 이렇게 한미사이언스가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